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WTO 가맹국 내에서 창작된 모든 저작물, 그리고 WTO 가맹국 국민이 창작한 모든 저작물들은 그 WTO 가맹국 내에서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나라에 등록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그 WTO 가맹국 내에서 창작이 되었거나 또는 WTO 가맹국 국민이 창작된 콘텐츠는 모든 WTO 가맹국 내에서 동일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에서 특허 상표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허 상표의 경우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 다 그 국가마다 별도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작권법은 그럴 필요가 없다. 창작과 동시에 WTO 가맹국 내에서 동일하게 동시에 보호를 받게 된다. 그리고 WTO 가맹국이 현재 164개국, 거의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이 WTO 가맹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창작이 되면 대부분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또 대부분의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창작이 된 콘텐츠이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작물의 그 국제적인 보호는 어떤 등록 절차가 필요 없고요. 또 우리가 흔히 그 C 표시라는 것을 많이 쓰죠. 알파벳 C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테두리를 한 그런 C 표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C 표시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표시할 뿐이죠. 또 음반의 경우에는 알파벳 P자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 표시를 많이 쓰는데 그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는다. 어떤 형식이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런 방식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유일한 나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해외 진출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컨텐츠들이 이 한류 바람을 타고 특히 이제 동남아라든가 이런 유럽, 남미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 사업을 하게 될 때 이런 이제 국제적인 진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해서 등록은 필요 없지만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증. 그 인증이라는 것은 이제 등록과 다른데요. 왜 이것을 요구하는가 하면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이런 컨텐츠 사업이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와서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거예요. 권리도 없이 자기 컨텐츠라고 하면서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거죠. 또는 이제 뭐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겨서 서로 그 컨텐츠의 저작자가 또는 권리자가 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누가 권리자인지를 좀 확실하게 인증을 해와라, 받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이제 인증은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유일하게 한국 내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저작권위원회 그 서울 분원, 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본원은 진주에 있어요. 경상남도 진주에 있고요. 제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여기 위원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서울에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울역 맞은편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인증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을 하는 대상은 그 저작물뿐만 아니라 저작 인접물,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의 연기라든가 또 음악의 연주, 가창, 여러 가지 퍼포먼스, 이런 모든 콘텐츠들이 그 인증 절차를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인증을 받아서 중국 당국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한국저작권위원회 아주 그 중요한 기관인데요. 저작권과 관련해서 해외 콘텐츠들에 대한 보호 또는 여러 가지 그 협력 사업 이런 것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저작권의 해외 네트워크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주고 또 그것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콘텐츠의 어떤 해외 유통 계약을 이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 사무소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 사무소는 지금 이제 태국의 방콕과 그 다음에 필리핀의 마닐라, 그 다음에 중국의 북경, 그 다음에 베트남의 하노이, 이렇게 이제 네 군데가 동남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네 군데에서 또 이웃 나라도 이렇게 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무소에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그 업무까지 관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남아 거의 전 지역을 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 사무소가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외 사무소를 통해서 이 저작권과 관련된 그 현지 정부, 그러니까 뭐 그 중국에서는 그 저작권 관련된 기관을 중국 판권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관과의 협력 지원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그런 이제 중국의 어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음악저작권협회라든가 음반 제작자 협회, 실현자 연합회, 이런 이제 중국도 그런 신탁관리 단체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다 그런 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저작자들에 대한 권리를 이제 집중적으로 신탁을 받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해외 단체들, 해외의 신탁관리 단체와 협의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컨텐츠 관리자와 현지의 그 컨텐츠 사업자 사이의 어떤 중개 업무 같은 것도 많이 주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와 관련된 뭐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할 때 그런 현지 법률 사무소와 연계를 시켜줘서 그런 계약서의 검토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이제 이런 것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서 저작권을 등록을 한다 했을 때, 물론 이제 그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 요건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꼭 등록을 해야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어요. 등록을 함으로써 자기가 권리자라는 것을 추정을 받게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이제 관공서에 내리는 그 서류로 또 등록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이면 중국, 필리핀이면 필리핀에서 나의 컨텐츠를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등록 절차를 이 해외 사무소,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 사무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그 중국에서 필요한 저작권 인증 절차를 이 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권리자 인증, 권리 인증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 인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용 허락 인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인증이란 것은 이 컨텐츠의 권리자가 나다라는 것을 인증을 해주는 것이죠. 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은 뭐 이제 그 컨텐츠의 복제물이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자기가 창작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이제 그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 권리 인증이라는 걸 해줍니다. 이 컨텐츠에 대한 권리자가 아무개다라는 것을 인증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권리 인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 허락 인증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권리자는 아니지만 이 컨텐츠에 대한 이용 허락을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의 권리자는 아니지만 이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는 그런 이용 허락 인증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두 가지 종류의 인증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다만 인증은 우리나라 국민이 창작한 컨텐츠만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창작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 인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 사무소에서는 그 해외 저작권 가이드라는 책자를 주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컨텐츠 권리자라든가 또는 컨텐츠 사업자들이 해외에 진출을 하고자 할 때 그 각 나라마다 알아야 될 이제 뭐 필수적인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을 가이드라는 책자로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뭐 중국 저작권 가이드, 뭐 태국 저작권 가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발간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그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그 자료실에서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무료로 자유롭게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해외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할 때는 이런 것을 이제 참조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가이드를 발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저작권 법제 정보, 그 나라의 저작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태국 저작권법, 중국 저작권법, 일본 저작권법 이런 것들이 다 자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나라의 등록 제도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 나라마다 이 저작권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그 연락처나 그들의 업무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신탁관리단체, 뭐 음악 저작권 협회라든가 음반 제작자 협회, 또 실현자 연합회 이런 신탁관리단체를 통하게 되면은 이제 그 나라에서 발간되거나 공표되는 저작물들을 단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해외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온라인 상담이라든가 오프라인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나의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또 그 다음에 반대로 해외 저작물을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저작권 뉴스를 통해서 각 나라의 어떤 콘텐츠 현황이라든가 사업적인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와 동향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속한 회사라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창작한 컨텐츠를 가지고 해외에서, 특히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장 다양하고 또 충실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